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성공한 사람들은 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좀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우리가 고통을 긍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제 단계, 어떻게 고통을 긍정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힘들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무언가가 결핍되었다는 신호죠. 그럼 두 번째로, 이것을 실천으로 잇는 겁니다. 실질적인 실천으로. 이제 세 번째로,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고통스럽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이 고통이 나의 결핍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인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런 고통, 그런 감각의 결과로 우리는 이렇게 첫 번째에서 결핍된 신호, 그것을 충족시키고 만족, 행복이라 표현할 수 있는 단계에 이릅니다. 그 다음으로 이 만족, 행복의 감각은 사라집니다. 다시 고통을 겪고 방금 이야기했던 그 절차를 반복하여 만족, 행복의 감각에 또다시 이르게 됩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원시 시대로 돌아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단계로 우리가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굶주린 상태입니다. 이게 결핍의 신호죠. 두 번째로 이제 식량을 찾아서, 식수를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실질적인 실천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먹이를 찾으면은 사냥감과 싸워야 되고, 물을 찾아서 멀리 걸어가야 할 수도 있겠죠. 지금처럼 포장되고 평탄한 사책로 같은 것이 아니겠죠. 엄청 험난하고 힘든 길이겠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그 다음에 사냥에 성공하여서 식량을 얻고 식수 공급원을 찾아서 식수를 얻는 거죠. 고통의 결과로 결핍을 채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굶주린 상태에서 벗어나서 포만감을 느끼는 단계가 오죠. 만족과 행복에 이르는 겁니다. 이 행위를 반복해야만 사실 생존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족과 행복은 금방 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만족이랑 행복의 단계는 없어져야만 해요. 이런 이제 과정을 반복하면서 생존, 번식하게 됩니다. 식욕뿐만이 아니라 성욕, 수면욕을 채우기 위한 단계도 다를 것이 없었겠죠. 이를 현대사회로 가져와서 적용시켜보면은 잘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굳이 기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고통을 겪어야 할 필요가 없게 되었거든요. 고통을 긍정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못하게 되는 거기도 하고요. 매일매일 배웠어야 할, 그리하여서 강화되었어야 할 고통에 대한 긍정, 이것이 제자리를 잃은 셈이죠. 문제를 봅시다. 지금 사회에서 유행하는 풍토를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고통 없는 만족, 행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긍정성을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 먹는 방송 있잖아요. 이것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서 편안한 집이라는 공간에서 그까지 심지어 배달이 오는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고통이란 건 없습니다. 오로지 충족밖에 없습니다. 충족, 만족, 이거밖에 없습니다. 결핍의 신호도 없고 그에 따라 촉발되는 고통도 없습니다. 단지 충족일 뿐입니다. 이는 결국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내가 결핍을 느낄 필요성이 없고 고통을 겪을 이유가 없으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들까?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도록 인간을 나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봅시다. 반면에 강한 사람들은 고통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결핍, 고통, 쾌락 또는 이제 성취, 결핍, 고통, 쾌락 또는 성취. 그러니까 결핍, 그 다음에 고통, 그 다음에 쾌락 또는 성취. 이 순환 구조를 계속 무한하게 반복하고 있는 거죠. 체감하고 받아들였기에 성취를 위해서는 결핍, 고통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구나,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거를 긍정하는 겁니다. 약한 사람들은 결핍과 고통 없이 쾌락, 성취를 원합니다. 그래도 보면은 작은 결핍과 고통에도 무너집니다. 왜냐면은 내가 이때까지 했던 성취나 쾌락 이런 거에는 결핍과 고통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죠. 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쾌락에만 노출시키게 되면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결핍과 고통을 본질적으로 긍정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열심히 뭔가를 사회에서 많은 일을 하다가 은퇴해가지고
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아 편하게 여행 다니면서 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노는 게 더 힘든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놀아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저는 헝그리 정신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 단어를 쓸 때는 뭐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뜻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회에서는 못 살던 때를 기억하고 지금도 열심히 하자 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저는 결핍된 상태에서 고통을 긍정하자 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제 2005년도에 스탠퍼드대 졸업식에서 했던 연설문에서 뭐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풀리시 라는 말을 했었죠. 잡스가 이 어구를 사용한 것은 헝그리 정신에 이제 제가 앞서 말했던 결핍한 상태에서 고통을 긍정하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어차피 순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결핍 성취 이 구조 자체를 긍정하라는 것이죠. 뭐 성취야 그렇다 치고 제 이야기는 결핍의 상태를 긍정하라는 것이죠. 항상 제가 이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이는 실질적인 실천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고통으로 나아갑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결국 크고 작은 충족 성취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결핍의 상태에 있어야만 실천이 이어지고요. 결핍이 있는 상태에서의 실천은 또 절박합니다. 결핍의 정도가 심할수록 또 절박할수록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음식이 없어가지고 굶주리는 상태로 돌아가자, 뭐 안전한 잠자리가 없어서 뭐 밤새 헤매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우리 현대사회가 준 저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더 높은 차원의 결핍이야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주변에 많으니까 그런 것들 직시하고 오히려 즐겁게 받아들였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택은 다 본인의 몫이죠. 고통을 긍정하는 진정한 삶을 살거나 그를 거부하고 이제 마치 쾌락이랑 충족 이런 것만을 추구하면서 약에 취한 듯이 마취된 것처럼 이런 고통이 없는 가짜의 삶을 살거나 말입니다.